안녕하세요. 구치에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엑셀 가계부 설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가계부 강의 수강생이시거나 제 가계부를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제 가계부는 원래는 그 수강생분들께만 폐쇄적으로 공유를 해왔던 가계부였고요. 거기 한 2년 정도 넘어가니까 정말 요청이 빗발쳐가지고 딱 1년 전이죠. 작년부터 이거 가계부만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쓰실 수 있도록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제 가계부를 같이 쓰는 분들이 12,00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팔렸던 엑셀 가계부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전문 개발자도 투입을 하고 올해 2023년 버전은 디자이너 분도 섭외를 해가지고 이 엑셀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엑셀 가계부에 허들이 보통 있잖아요. 엑셀을 못하는데도 쓸 수 있을까? 근데 제 가계부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카테고리를 내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다는 점. 클 버튼 한 번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시트의 표가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나고 다 하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PC에서 한번 세팅을 해두면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에서 실시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계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가계부를 여시면 이렇게 하단에 시트가 쭈르륵 나와 있는데요. 유의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계부 파일을 처음 실행하실 때 몇 가지 팝업 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콘텐츠 사용 혹은 편집 사용, 매크로 포함 이런 게 뜨면 그냥 편안하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번 가계부는 크게 재산 장부가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집 자산 현황을 기록하는 장부, 그리고 연간 결산이라고 해서 한 해 동안 내 연간 수입, 지출, 저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동화된 시트가 있고요. 항목 관리 시트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변경할 수 있는 시트, 그리고 비상금, 생활비와 별도로 비상금, 예비비 이런 걸 따로 관리하고 싶다 했을 때 쓸 수 있는 시트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월별 시트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 직접적으로 가계부를 입력하는 이 시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자, 재산장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집 재산장부. 자, 일단은 부동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부동자산은 부동산, 대출, 노후, 연금, 묶여있는 돈들, 당장 현금할 수 없는 부동자산을 이렇게 나눠놨고요. 유동자산은 저축이나 투자나 주식 계좌 펀드, 자녀 앞에 어떤 통장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통장 이런 것들을 구분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이것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수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클릭, 난 유동자산에서 저축 투자 부분에서 주식 계좌를 바꾸고 싶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 혹은 한 개를 더 추가하고 싶다. 다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이름 한번 바꿔볼까요? 주식 계좌를 주식계좌 22 이렇게 바꿔볼게요. 확인 누르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자, 주식계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주식계좌 22로 바로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중에서 이 소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손대지 않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만 수기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장부는 가계부 월말 결산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어떤 계좌에 일일이 연동이 되는 시스템은 없어요. 일일이 수기로 일단은 적으셔야 되고요. 자, 주의할 점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빌린 돈이잖아요. 그래서 쓰실 때 여기에 앞부분에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해두시면 자동으로 자산에서 대출을 뺀 나머지 순자산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간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연간결산은 모든 게 자동입니다. 따로 어떻게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번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서 저축률은 얼마인지를 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매달 월별로 가계부를 열심히 작성을 하면 여기 연간결산에 자동으로 뜨겠죠. 자, 수입 보면은 어떤 수입 원천이 있겠죠. 월급이나 상여금, 부수입, 뭐에서 이렇게 수입이 많이 발생했는지, 금액, 비율까지 나오고요. 지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많이 있었는지, 금액, 비율이 나오고요. 이 하단에는 결제 수단별로 얼마를 썼고 얼마의 비율인지도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홈택스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카드별로 얼마 썼는지, 그 중에 현금은 얼마를 썼는지. 저는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저는 현금 영수증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현금 영수증만도 얼마를 발급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월별로도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여기 아래에는 숫자로 수치화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쭈루룩 나옵니다. 여기 수입이나 지출 하단에 보면 11월 평균까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계부를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썼다. 그럼 여기가 3월까지 평균 얼마 이렇게 자동으로 뜰 겁니다. 항목 관리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 바로 쓰기 직전에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변경을 하셔서 써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제공드리는 이 카테고리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분류,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이 이제 소분류겠죠.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저희 집은 자녀가 없는데요. 그럼 이거를 빼셔도 되는 거고요. 빼는 거는 우클릭해서 삭제,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 삭제 한번 눌러볼까요? 저는 여기에 새로운 걸 넣고 싶어요. 우클릭해서 삽입. 그런 다음에 여기에 1, 2, 3 뭐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용돈이 아직 아이 용돈이 없어서요. 이 용돈은 없앨래요. 이거 없애셔도 되고요. 대신 저는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어서 부모님 용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 바꿔볼까요? 저 결제 수단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저는 체크카드를 쓰고 있어요. 체크카드 A. 전 신용카드가 3개라서 신용카드 A, 신용카드 B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소분류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여기 전 가상화폐가 없어요.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적금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적금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정기 예금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는 비상금이 있기는 한데 비상금 말고 예비비 통장도 따로 쓰고 있어요. 저는 여행 통장도 따로 모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대분류도. 여기도 바꾸셔도 돼요. 여기는 주거라고 되어 있지만 전 요거 그냥 집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대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지출 부분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지출 부분만. 자, 여기 그 외의 부분은 수입 부분은 못 바꾸시고요. 이 부분이 연보라색은 저축이거든요. 저축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제 수단도 바꿀 수 없어요. 대분류는 이렇게 지출만, 반면 소분류는 전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칸이 모자라요. 더 늘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권장드리진 않아요. 항목이 많으면 가계부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늘리고 싶다. 바깥에 랄랄라 써볼게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엑셀 가계부의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더 쉽게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꾸실 때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타 경비 이런 식으로 공백이 있으시면 안 돼요. 여기 바로 붙여 쓰셔야 됩니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동기화를 눌러볼게요. 예,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보통은 한 20초도 안 돼서 여기 하단에 있는 모든 시트의 표가 알아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엑셀을 못해도 뭔가를 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월에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 집으로 바뀌었죠. 또 내려가 볼까요? 제가 아까 자녀 항목 없애고 여기에 1, 2, 3 만들었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용돈에서 부모님 용돈 추가했었잖아요. 이것도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자, 아까 저축 투자에서 그쵸? 적금 예금도 여기 다 적용이 됐고요. 아까 비상금에서 예비비 만들었었잖아요. 예비비도 됩니다. 완전 쉬워요. 여러분 엑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 정말 자부심이 뿜뿜합니다. 저는 사실 이 엑셀 파일을 쓰면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 연도 변경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1년만 쓸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구 사용 가능하고요. 연도를 변경하시면 되는데 일단 2023년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저는 22년 12월부터 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22년으로 연도 변경을 하시면 돼요. 요거에 따라서 이 월별 시트의 이 달력이 날짜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다만 우리가 파일을 복사해서 여러 개를 쓰려면 여기 파일 누르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백업본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는 22년 해서 쓰시고 하나는 23년 쓰시고 24년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은근히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의 파일로 연도를 변경하면 그때 가계부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월별 가계부 시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시트예요. 쭉 보면요. 자, 이 부분은 자동으로 떠요. 항목별로 지출이 얼마가 있는지 많이 쓴 순서별로 이렇게 비율별로 나옵니다. 디자인 너무 예쁘죠? 그리고 무지출 달력. 고정 지출은 매달 나가는 거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이 변동 지출, 무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요거 보면서 되게 의지 뿜뿜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축률도 이렇게 자동으로 내가 열심히만 쓰면 다 뜹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자동이에요. 다 자동입니다. 여기도 통계의 부분입니다. 통계 부분. 그럼 왼쪽에 우리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수입, 여기 대분류, 소분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이거 자동으로 그냥 뜨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환급도 수입인데 수입 중에서도 환급 성격이 있는 수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환급. 이거 환급 받는 거잖아요. 50만 원 써볼게요. 기타 소득으로 우리 보험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실비보험 청구할 때도 뭔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만 10만 원 해볼게요. 그 아래는 저축 투자가 있습니다. 비상금을 고르셔도 되고요. 비상금 통장을 난 좀 채울래 쓰셔도 되고요. 나는 비저축 투자에 저는 이제 효도 통장이 있어서 효도 통장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가상화폐는 이제 없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쵸? 없어졌어요. 이렇게 50만 원 되니까 여기 우측에도 50만 원이 잘 들어가 있죠. 연금 노후. 요것도 저축이긴 한데 조금 노후 대비하는 혹은 연금 성격에 있는 것들은 제가 구분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참고로 결제 수단이 있는데 이 결제는 우리가 결제를 할 때 돈을 쓸 때 쓰는 거니까 이 수입이나 저축에서는 결제 수단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까지 선택을 하면 아랫부분 이제 지출이 시작돼요. 고정 지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그럼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다른 시트에 다른 2월, 3월, 4월 다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분류, 소분류를 선택하셔서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할부도 여기에 넣으시면 되고 칸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할부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자 마찬가지로 우클릭 삽입만 누르면 자 위쪽이나 아래쪽 해볼까요? 그냥 쉽죠. 원래는 여러분 엑셀 가계부가 이렇게 삽입을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영역 지정을 해가지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더 쉽게 바뀌었어요. 한 칸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클릭해서 삽입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랫부분은 이제 변동 지출이 시작이 됩니다. 날짜부터 써볼까요? 1/3 그런 다음에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요일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루에 지출 건수가 여러 개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쓰시면 돼요. 자동으로 다 인식이 되거든요. 일일이 이렇게 1월 3일, 1월 3일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날짜 순서별로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1월 31일 썼는데 갑자기 또 1월 4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그냥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아무거나 또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삽입 누르시고 아까 얘기했죠? 얼마나 쉽게 이렇게 칸이 늘어납니까? 여기에다가 1월 4일 쓰시면 되잖아요. 그쵸? 엔터.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결제 수단도 내가 세팅한 거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쭉 내리시면 엄청 기네요. 여기에도 생활비 합계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기록을 했으면 자 우측에는 통계입니다. 통계가 쭈루룩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하나 예외적인 부분은 이 제2열 여기에만 우리가 예산을 직접 쓸 수 있어요. 이번 달 주거 비용을 난 70만 원으로 할래. 이렇게 매달 초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겠죠. 자, 식비가 50인데 실제로는 19만 원을 썼다고 나와요. 그러면 예산 대비
30만 원을 적게 썼습니다. 적게 쓰면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초과해서 쓰면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적게 썼으면 예산 대비 61%가 적게 썼구나. 예산 대비 24%가 초과했구나. 요 비율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체감이 확 되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고요. 마지막에 합계를 보시면 이번 달 예산은 260이었는데 실제 지출은 265만 원을 썼죠. 그럼 예산 대비 43,000원 초과, 예산 대비 2% 초과했구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기를 쓰거나 어플 가계부를 쓰면 항목별로 이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출 통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긴 저축률은 우리가 잘 이제 기입을 하면 수입 자동으로 뜨고요. 지출액도 뜨고요. 저축액. 사실 이 두 개가 다 저축액입니다. 근데 이 저축액은 여러분들이 저축으로 분류한 것들은 여기 이렇게 금액이 뜨고요. 총 수입에서 뭔가가 남았는데 어딘가 분류를 안 한 금액은 잉여 현금으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저축률은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이 두 가지가 이 저축률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23년도 버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의 하나는 바로 원하는 지출 항목을 골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계부만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결산을 통해서 어디에 잘 썼구나, 어디에는 초과했구나, 무엇을 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기존에는 항목을 일일이 다 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외식이 많았어. 근데 어디다 썼지? 그럼 요거를 일일이 찾아야 되는 거, 외식을. 그런데 이제 23년도 버전부터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 여기에 대분류, 식비, 외식 클릭하면 자, 여기에 그 쓴 금액만 나와요. 대박이죠?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너무 필요한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개발자분을 쫄라가지고 요걸 또 넣었거든요. 뭐 카페만 궁금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나는 딴 걸 볼래. 다시 이거를 리셋 하실 수 있어요. XX. 예를 들어서 뭘 있을까요? 꾸민비를 한번 써볼까요? 꾸민비는 미용해요. 내가 미용실을 가서 103,000원 썼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상금 시트로 가볼게요. 매달 가계부를 쓰기는 하지만 생활비와 별도로 관리하고 싶은 비상금 혹은 예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항목관리 시트에서 여기 보면 비상금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늘리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쓴 게 바로 이 비상금 시트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월별 시트에서도 여기 보시면 비상금을 고르실 수 있어요. 저축을. 비상금을 저축하는 건 비상금 통장에 돈을 채우는 거죠. 저축이잖아요. 저축은 월별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월별 시트에서 비상금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비상금을 지출하는 것만 이 비상금 시트에서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날짜 1월 5일 이렇게 치면 엔터 치면 쭉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다른 달이 끼면 안 돼요.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중복되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달에 건이 두 건이 있으면 그냥 한 번만 쓰고 이렇게 빈칸으로 두셔도 돼요. 비상금 이렇게 지출을 작성을 한다. 여기에서 작성을 하시고요. 우측은 전부 통계입니다. 통계를 보면 저축 부분은 아까 앞부분에서 월별 시트에서 저축하는 부분, 이 부분 비상금 저축이 있으면 여기에 자동으로 뜨고요. 내가 지출을 한 것, 그건 여기 옆에서 지금 여기 지출을 적었잖아요. 이게 이 부분에서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아래 부분 비상금 통장 잔액이 기록이 되는데요. 최초 비상금 통장에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우리가 여기에 수기로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이렇게 잔액이 뜹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연간 예비비라고 제가 표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동차세, 부모님 용돈, 재산세 내는 날 매달 나가는 건 아니지만 연간으로 쳤을 때는 연간 고정비로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이렇게 비용을 적어 두시고 시기를 적어 놓으시면 우리 집이 연간 384만 원 정도는 필요하구나 예비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좀 많다면 이렇게 항목을 늘려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계부 설명을 드렸고요. 가계부를 이제 구매하시거나 수강생 분들께는 가계부 설명 파일도 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도 찍었잖아요. 근데 이대로 했는데도 무언가가 자꾸 오류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소갈이 하지 마시고 제 블로그에 오시면 오류 접수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엑셀 가계부 2만 원이지만
막대한 CS를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해당 링크에 들어가셔서 내가 오류가 있는 부분을 해당 링크에 들어가셔서 가계부 오류가 나는 부분을 캡처를 하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발자분이 확인하시고 답변을 드립니다. 개발자분이 근데 직장인이세요. 모든 거에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가계부 영상 그리고 이 설명 자료는 보시고 나서 그래도 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가계부를 구매하셨던 분들 그리고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수강하셨던 분들은 돈 주고 사지 않으셔도 제가 후기 미션을 이제 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만 하고 있으니까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2023년도 가계부 총결산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같이 가계부 보면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2023년에는 모두가 진짜 가계부로 자산 관리를 정말 퍼펙트하게 하셔서 정말 부자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부자 되세요. 안녕!